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간은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현재 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화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은 알트코인들이 회복하는 회복세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업비트를 보셔도 지금 상승률 순위로 나열을 해봤는데 대부분 소형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11월 3일, 11월 달에 하락폭,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10월 10일에 발생했던 이 음봉을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10월 10일에 시가를 회복한 이후에는 2월에 발생했던 이 음봉이죠. 이 음봉. 그래서 여기까지의 일단 회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저 코아남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추격 매수는 금지하시고 현재 이 눌리는 구간 코인들이 10월 10일에 시가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눌리고 횡보를 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할 것을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 우리 2월달 과대 낙폭 부분까지의 또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우리 10월 29일 FOMC 연준의 파웰 의장은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의도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간단하게 우리 비트코인 차트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시장의 모든 사이클들, 이론, 그동안의 4년 주기설, 반감기설, 그다음에 라울팔의 유동성 사이클 등등 각종 예측들이 있지만 저 코아남만의 예측 그리고 오늘 공부하셔서 우리 여러분들만의 이번 시즌의 예측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구글로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홈페이지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번역이 잘 돼요. 사이트에서 구글 번역이 잘 되기 때문에 마치 한글판 홈페이지처럼 잘 보실 수가 있어요. 메인 페이지고요. 연준의 정책금리는 3.75에서 4%대고 지금 8월 달까지 발표된 PCE는 2.7%대를 유지 중에 있고 실업률은 4.3, 그다음에 2분기 미국 GDP는 3.8% 상승한 부분으로 데이터가 집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단에 해당 출처들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다시 링크를 들어가시면 해당 출처의 홈페이지도 방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이게 가장 최근에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발언했던 영상입니다. 하단에 PDF본도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PDF본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에만 의지하지 말고 직접 찾아서 어떤 상황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앞으로는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하단에는 달력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일정들이 있거든요. 연준에서 발표하는 일정들. 근데 오늘 저희가 대차 대조표를 볼 건데 연준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매주 이제 수요일 마감으로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H41이라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준비금, 잔액에 미치는 요인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거든요. H41 레포트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5일 마감 기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단 데이터에 가보시면 H41이 있어요.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대차 대조표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마감을 해서 목요일 날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5년 11월 6일자를 클릭하시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딱 보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물론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망설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PPT로 제가 자료 준비를 했으니까요. PPT로 넘어가기 전에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을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준비금이 증가를 해야만 우리 알트코인의 불장이 온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이런 대차 대조표를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이 상단에 있는 프레드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과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편하게. 그래서 지금 하나를 눌러볼게요. 연준의 총 자산, 수요일 마감 기준에 작성이 됐던 그래프들을 연결한 거고요. 연준의 자산이 증가를 해야만 이 위험 자산 시장,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QE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린 그동안 뭘 하고 있었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를 기간을 좀 줄여볼게요.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20년도부터 볼게요. 1월 1일부터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1, 2, 3월 1, 2, 3월 이렇게 음영 표시가 돼 있죠. 이 차트에 보시면 이거는 여기 밑에 써져 있죠.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 상태를 나타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연준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겠죠. 따라서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푼 모습이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고 이후에 21년도에 돌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QE, 양적 완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21년도 1월과 3월, 4월 1분기에 엄청난 알트코인 대불장을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2022년도에 1월에 피크를 찍고 우리는 QT, 즉 연준의 자산을 줄이면서 긴축하는 긴축 정책으로 넘어가게 돼요. 23년도 1분기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3월부터 재차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저희 비트코인은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총 자산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2020년 1월 1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강하게 영감을 얻은 겁니다. 연준의 준비금입니다. 준비금. 이제 PPT에서 다 용어랑 설명해 드릴 건데 간단히 차트만 보시죠. 보시면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은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여기서 준비금이 확장을 하면서 우리 21년도에 대불장을 맞이했었죠. 준비금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죠? 23년도 1월이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23년도 1월부터 24년도 3월입니다. 3월까지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보다 강력한 속도로 증가하진 않지만 여기서 바닥을 찍고 준비금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3월까지. 그리고 3월까지 우린 이때 뭘 겪었죠? 24년도 1, 2, 3월 그 다음에 23년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엄청난 상승을 맛봤던 시기죠. 그리고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피크 고점에 있을 때 우리는 알트코인의 큰 불장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준비금이 줄어요. 반등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줄고 지금은 어디냐? 이 준비금 잔액이 거의 최하다. 근 4년간 중에 제일 바닥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바닥을 찍고 턴했던 이 가격하고 지금 현재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다.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은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준비금 잔액이 줄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거는 총 4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부터 볼게요. 차트를 보기 위해서. 자, 미국 재무부 계정. 즉 재무부에 있는 통장 잔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TGA 잔고라고 하죠. 이 TGA 잔고가 늘고 급격히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장을 맞이했었죠. 반대로 23년도 하반기부터 TGA 잔고가 이렇게 횡보 위에서 고점에서 횡보를 하는 동안 우리는 알트코인 불장을 맛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잔고가 다시 줄다가 이번에 다시 정확히 우리가 25년 7월까지 이 잔고가 줄 때, TGA 잔고가 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맛봤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딱 TGA 잔고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재미없는 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봤을 때 TGA 잔고는 횡보하거나 늘지 않았을 때 코인들의 불장이 왔었다 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0레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1월 1일자로 한번 볼게요. 0레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QT의 영향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하반기부터 0레포가 꺾이면서 지금은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럼 본론적으로 우리 PPT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PPT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니 우리가 봐야 될 거, 알트코인 불장에 봐야 될 거는 총 4가지가 있었다. 준비금, 앞서 설명드렸던 준비금이라는 게 있었고 이 준비금은 미국 상업은행이 연준 계좌에 넣어둔 현금성 예치금입니다. 그 미국 상업은행들은 하루에도 수십조 달러의 규모의 인출과 예금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국 연준 계좌에 현금 예치를 해두고 이런 상거래, 원활한
뚜렷한 현금 흐름과 유동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 연준에 예치를 해둡니다. 그런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TGA 잔고, TGA 아까 우리 재무부 차트 보셨죠? 그 미국 재무부의 이거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재무부의 통장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돈이 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GA 잔고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시장의 돈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TGA 잔고가 떨어지고 있다면 미국 재무부가 이 돈을 풀면서 인프라나 기타 국가 산업이나 이런 시장 쪽으로 돈을 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세수는 4월과 6월에 있었죠. 그렇죠? 미국의 세금 4월과 6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TGA 잔고가 저 코아남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시기가 내년 4월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채 발행과 요즘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면 관세가 있겠죠. 관세로 인한 돈들이 모이면서 지금 미국 재무부 계정이 빵빵한 상태라는 건 제가 뉴스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돈이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RRP, 영레포였습니다. 아까 우리 봤죠? 역의 매수거래. 이거는 머니마켓 펀드, MMF죠. 머니마켓 펀드 등 비은행이 연준에게 하루예요. 초단기로 현금을 빌리거나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돈을 연준이 흡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영레포가 올라가면은 지금 시중의 현금을 연준이 흡수를 하고 있다. 반대로 RRP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연준의 총 자산이 커질 때 QE가 형성이 되고, 연준의 자산이 줄어들면 그건 긴축이고 QT라고 부른다라고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용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대차 대조표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보시기에 앞서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 체감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원화 환율로 좀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지금 현재 11월 5일 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볼 건데요. 연준의 준비금은 약 4천조 가량이 있어요. 지금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은 1,300조, 그다음에 연준의 총 자산은 이제 9천조가 넘는 돈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걸 체감상 느끼시면서 대차 대조표를 한번 함께 보시죠. 그래서 여기 대차 대조표 한 섹터,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리된 거 한 섹터, 제가 부채 부분에 관련된 거. 연준의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연준의 자본은 결국 뭐겠습니까? 국채를 보유하는 게 연준의 자본이겠죠. 미국채. 그럼 우리는 이 부채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연준의 준비금 잔액을 좀 볼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영매수 계약은 우리가 배웠죠. RRP, 영레포입니다. 영레포가 지금 24년도 11월 6일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1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통장에 있는 잔고가 1년 전 대비 플러스다. 하지만 전주 대비는 마이너스를 지금 현재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연준의 준비금 잔액은 약 4천조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천조고 준비금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전주보다는 다시 플러스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잘 짚고 넘어가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거죠. 2023년부터 24년 우리 이때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이 시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준비금이 줄어들고 있었고, 지금 딱 그 시작점인 바닥 부근에 같이 와 있다. 그래서 저 코아남은 앞으로 QE는 아니래도 QT의 종료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파열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바닥으로 쳐지지 않을 거고 반등을 기대하는 거죠.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결국은 풀린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이 차트의 현상과 같이 알트코인의 불장도 따라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매수, 영레포는 낮아야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여야 좋은 거예요. 근데 점점 마이너스로 가고 이미 충분히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 계정은 일단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보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재무부가 시장의 돈을 흡수하고 있다. 세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국채를 통해서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TJ 잔고가 지금 현재 늘고 있다.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끝에 보시면 살짝 꺾이곤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매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이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봐야 된 이유기도 합니다. 결국은 TJ 잔고가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왜? 시장에 이 통장에 있는 돈들을 다 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준비금이 상승을 한다. 준비금이 커진다.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미국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료를 봤을 때 이 리저브 준비금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위험 자산에 순풍이 불 거라는 걸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준비금이 하락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는 쌓여 있으면 시중에서 흡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준비금에 역풍을 초래한다. 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부가 지출 또는 잔고가 축소되고 있을 때는 이 준비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 앞에서 보시다시피 코인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이 준비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RRP, 영레포 또한 이게 줄어들어야겠죠. RRP는 영레포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한다는 거는 위험자산의 역풍입니다. 코인 시장의 역풍. 근데 지금 충분히 바닥에 와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QE라는 것은 양적 완화라는 건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 총 자산이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금 자체도 같이 지지해주고 유지해주고 늘어나야겠죠. QT라는 거는 반대의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해오는 QT는 반대의 부분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결국은 연준의 총 자산이 증가를 해야겠죠. QE가 발생했을 때 위험 자산이 역사적으로 순풍을 맞이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사례와 현재 구간을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24년 3월 전후로 해서 영내포가 줄었고 그 다음에 재무부의 TGA 잔고가 과도하게 오르진 않았었어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럴 경우 준비금이 밴드 하단에서 상방으로 전환이 됐었죠. 준비금이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 구간에 우리는 알트코인 시즌이 왔었다는 거를 느꼈었습니다. 메이저 코인부터 시작을 했고 이후에 나중에 4월 이후에는 그 밈코인의 테마로의 전개가 이어지는 위험 자산의 상승장이 왔었죠. 그랬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준비금이 다시 우리 23년도에 시작됐던 그 하단 레벨까지 와 있다는 거를 봤어요. 이것 때문에 파웰 의장이 이번에 12월 1일부로 QT가 종료돼야 된다. QT를 종료하겠다라고 말을 한 근거입니다. 시장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뉴스로만 접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뭐 위험자산이 상승을 할지 우리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할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나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QT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종료가 발생을 한다면 과거와 유사한 우리 유동성 회귀 패턴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제 QE로 전환되는 걸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핵심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기본 포인트는 최대한 제가 쉽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면 준비금, 리저브죠. 리저브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레포, RRP가 다운이 돼야 되고 TGA가 다운이 됐을 때 이게 최상의 조합이죠. 그러면 알트코인까지 돈이 파급되기가 쉽다. 나쁜 조합은 뭐겠습니까? 준비금이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이 하락하는 요인에는 영내포가 상승할 것이고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가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합과 나쁜 조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때가 이제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앞으로 펼쳐질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코아남은 지금 현재 준비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론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준비금이 지금 유턴할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준비금의 재료들이 이제 다시 상향을 할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준비금이 이게 다시 유턴할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QT 지금 현재는 QT 상황이고 이제 QE 양적 완화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면 12월 1일 날 파월 의장이 QT 종료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면 QT의 종료 그러면 연준 총 자산 하락세가 완화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준비금 차트를 봤다시피 더 이상 그 하방 자체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방이 단단해질 것이고 이미 영내포는 23년도부터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영내포는 하락이 있었고 긍정적인 신호로 가고 있었고요. 지금 단 하나의 시장의 변수는 이 TGA 잔고입니다. 아까 그래프로 봤듯이 횡보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늘고 있었어요. 그죠? 예, 최근 7월부터 늘고 있었죠. 현재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상승하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죠. 팩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QT의 종료, 그 다음에 영내포의 하락 유지, 그 다음에 TGA의 이 급등하는 TGA 잔고가 급증하지만 않는다면 준비금이 다시 커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그럼 왜 지금 현재 앞으로 그냥 이렇게 돈이 풀릴 거라고 확정 지어야 되지 않냐? 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봤다시피 지금 준비금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지 유지를 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QT의 12월 1일부터 파웰은 QT를 종료한다고 했지 QE를 시작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좀 받아보시면 됩니다. 준비금이 약 4천조 현재 유지가 되어 있다. 23년도 24년 초에 알트 강세가 시작이 되던 밴드 하단 영역에 지금 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성이 위로만 터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증가 전환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영내포는 22, 23년 고점 대비 구조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고 연증 근거에 묶여있던 초단기 현금이 시장으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대형주들의 상승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금이 반대로 상승을 하고 TGA 잔고가 줄어들고 했을 경우에 이 영내포는 이미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아무래도 지금 러셀 2000 큰 급등이 안 나오고 있죠. 소형주들의 큰 대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었잖아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영내포가 바닥에 이미 와 있었고 그 다음에 QT 종료가 예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모습은 지금 TGA 잔고가 아직까지 높다. 근데 이건 뭐겠습니까? 잔고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셧다운 기간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장 셧다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원활한 그 예산 집행을 못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TGA 잔고가 풀려나가야 되는 연말인데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셧다운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말에 미국은 크리스마스, 그 다음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다가오는 소비가 많아지는 이 연말에 돈을 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셧다운 때문에 눌렸기 때문에 살포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올 하반기 마지막 남은 12월,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수도꼭지를 지금 잠궈놓은 거잖아요. 갑자기 수도꼭지를 탁 틀면 어떻습니까? 그냥 펑펑 쏟아지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준비금 자체가 지금 하단 부근에 있지만 이게 증가로 전환을 위로 확정을 짓냐 마냐가 승부처입니다. 승부처는 설명했던 대로 셧다운 해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 재무부의 현금 살포, 인프라 및 시장 경제에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아직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126K를 찍고 약 20% 가까운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심지어 100K를 깨고 내려갔었죠. 100K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왔을 때도 아직 이 코인 시장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해제되고 악재가 해소된 즉시 저는 강력한 상승을 예고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비트코인 사이클대로 투자하는 저희 구독자님과 저 코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으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알뜰 부장을 위해서죠. 그리고 저희 코인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준비금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주 대비 이게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그게 연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할 경우 우리는 QE를 예상한다. 양적 완화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고, 그다음에 RRP 영내포죠. 영내포가 계속 하락을 유지하면서 이게 상승하지 않는지, 그래서 연준이 시장에 돈을 빌려주고 시장 쪽으로 돈을 뿌려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TGA 잔고, 미국 재무부의 잔고가 급등이 없이 이게 완만한 횡보 또는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줄어들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 오늘 본 연준 대차 대조표의 이 부분들은 결국 위험 자산 시장, 위험 자산으로의 유동성 공급과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는 지표를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 코인 시장에 더 덧붙여서 보시려면 일단 기존에 불장이 왔을 때 패턴들을 봤을 땐 스테이블 코인 시총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당연히 꺾여야겠죠. 꺾이고 하락을 해야 된다. 이 두 개는 제가 어떻게 보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아르테미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사이트.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즉 공급량, 시총의 증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하고 역대 최고치를 지금 시가총액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각종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인들이죠.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BNB, 그다음에 폴리곤도 있고요. 아발란치도 있고요. 웹토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도 이더리움이 지금 스테이블코인 공급망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아르테미스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말 그대로 트레이딩 뷰 차트나 각종 암호화폐 사이트로 가시면 확인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셔도 이 주봉상 지금 보고 계신데 도미넌스가 현재 우리 66 부근이 고점이었죠. 이 부근에서 하락한 이후에 재차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도미넌스가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다시 한번 꺾이면서 이때 10월 10일 날 발생했던 이 부분의 꼬리를 좀 채워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미넌스 부분이 쉽게 급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약 3년간의 도미넌스 상승은 결국 하락 추세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단기 이평선도 장기 이평선을 뚫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이것도 하락을 해야 되고 도미넌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약 50 부근 알트코인 불장이 과거에 나왔던 부분이죠. 50 초반 또는 40대 후반까지는 빠져줬을 때 알트코인의 대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미 배웠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봉상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주봉상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회색선의 주봉상 51선이죠. 약 지난 3년간의 상승에 이 주봉상 51선을 늘 지켜줬던 모습 종가상으로 그런 모습이었고 보시면 직전 닿았을 때도 두 번의 터치가 있었어요. 한 번의 급락으로 51선까지 빼고 나서 살짝 21선까지 반등 이후에 재터치 리테스트죠.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갔었죠. 이 부분에서도 급락으로 하락 터치 그 다음에 다시 리테스트 한 3주 뒤에 리테스트, 그 다음에 큰 폭의 상승. 이번에도 50주선에 닿았죠. 20선까지 반등, 그 다음에 재차 리터치 이후의 상승. 같은 패턴들이 반복된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 51선이 붕괴되는지 모습을 반드시 차트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코아남은 이 51선을 깨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표들이 바닥에 있고 시장 상황, 오늘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은 시장의 유동성 상황들이 앞으로의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최대한 쉽게 저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좀 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그 투자에 코인 투자 또는 이 위험 자산이죠. 연준 대자 대조표 준비금의 확장을 보면서 그다음에 연준의 자산의 증가를 보면서 위험 자산으로의 돈의 흐름이 예정돼 있다라고 저 코아남은 보는 겁니다. 기존의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도 이번 시즌에 적용을 해 왔었지만 이제 이런 패턴들이 깨진다면 결국 남은 거는 저 연준의 시장의 돈의 살포, 즉 유동성에 의해서 그동안 비트코인이 움직였었다로 결론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지금 초기 단계죠. 확장되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이 유동성이 연말이든 내년이든 확장이 될 때 이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과 알트코인, 그다음에 러셀 2000 등 소형주들의 상승이 일어나서 이런 데이터가 맞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 사이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준비금, 그다음에 연준 자산의 확장으로 우리는 사이클을 예상 하고 매매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걸 공부하면서 아주 큰 소득을 얻은 것 같아요. 기존의 4년 주기를 공부하다가 결국 이 돈의 흐름, 이 연준의 돈의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되더라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이번 또한 그런 사실이 맞는다면 엄청나게 큰 자산을 얻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위험자산으로 투자를 할 시기와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코아남도 그랬고 우리 여러분도 그런 근거 자료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